먼저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먼저 저희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약 1시간이나 1시간에서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컴팩트하게 저희 바이오생활공학 전공의 2022년도 2학기 교과 개설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저희 전공 책임 교수님이신 정영일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과 저희 전공 교육 방향이나 그 교과 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전체 오버뷰를 간략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시 교과 개설 현황을 묶어가지고 몇 가지 그룹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이후에 바로 컴팩트하게 각 교과별 개요 설명에 대해서 각 교수님들께서 교과별로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과별 교강사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각 교과에서 넘어가기 전에 바로바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질의를 주시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그 설명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공의 방향성부터 해서 정열 교수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제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화면이 꺼진 것 같은데 저 얼굴도 보이나요, 혹시? 네, 잘 보입니다. 예, 슬라이드 쇼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기에 지금 방학 중인데 우리 이렇게 교과과정 설명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러한 교과 개설 설명회를 지금 제 2회차인데 개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생활공학이라는 이 전공이 사실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체 이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어떠한 인재를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수님들께도 좀 공유를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 한 4장, 5장 정도에 대해서 우리 전공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설명할 때 먼저 오버뷰를 먼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전공의 방향성 이렇게 나온 것처럼 바이오라는, 우리가 바이오 생활공학인데 바이오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떠한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이러한 3대 시장보다도 향후에 있어서는 바이오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에서 이제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그림을 보시면은 바이오 산업이 정말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인지를 저희가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 교과과정 설명회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성이 무엇인가?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이제 R&D가 중요하고 R&D가 산업이면서 대표적인 융합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생활공학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미래, 깨끗한 사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생활공학에서는 바이오 응용 분야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역량을 가진 창의와 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목표하에 바이오생활공학 전공이 만들어졌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 비전을 가지고 여기 전공 교육 비전과 전공 특성 나왔지만 헬스와 웰리스 분야의 통합적 바이오 전문가 양성을 저희가 저희 학과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쭉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바이오 생활공학 교과 이수 체계도를 제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1학년, 2학년 상밖에 없을 때는 기초 과목 중심으로 제가 과목을 개설을 했고, 그다음 3학년이 생기면서 전공 필수 과목, 이제 4학년이 생기면서 좀 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 식품, 웰니스랑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 헬스랑 화장품, 그다음 융합 과학 분야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유기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과목을 좀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이런 자리도 마련했고요. 또한 뭐냐면 학생들이 교과 과정만 봤을 때 이게 무슨 과목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이런 교과가 어떤 교과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학기가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한 달 2학기에 개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런 과목들 저희가 좀 폭넓게 학생들한테 다양성을 주고자 저희가 과목을 개설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2022년 2학기부터는 특별하게 저희가 전공 선택 코드쉐어라는 공과대학에서 개설한 창업 교과목도 우리 GLC 바이오생활공학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 기업가 정신 기술 창조와 특허라는 과목을 또 특별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김동무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각 오늘 그 아홉 분의 교수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본인들이 가르치신 과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어떤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 생활공학 전공이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짤막하게 각 교과의 그룹별로 여러분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바로 교과별 설명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교과는 이렇게 전공 이수 체계 개념으로 교과목을 좀 다시 그룹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배치를 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한 이수 학점에 있어서는 기초나 필수, 그다음에 선택 교과에 대해서는 이수 학점에 대한 요건들이 각 전공이 뭐 주전공이냐 복수전공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학점 관리는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학년의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생활공학 입문과 바이오생활융합과학 개요라고 하는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쉽게도 지금 현재 1학년들은 저희가 2학년 이후 진행되는 저희 전공의 교과를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1학년들은 이 두 개의 학기당 하나씩 열리는 교과를 통해서만 저희 전공에 대한 입문 수업을 국제 캠퍼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역과 입문의 경우는 저희 정열 교수님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전공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 내용과 그 전반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2학기 때는 조금 더 융합과학 쪽 관련해서 나노바이오라든지 분자진단과 같은 기능성 식품이나 바이오 소재공학과 같이 프로덕트 쪽에 대한 산업 환경을 좀 더 포함을 해서 좀 더 네 가지 주제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학습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응용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배우는 부분으로 좀 커리큘럼의 차이를 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입문 수업에서는 저희가 전문가 세미나라든지 또 산업체 견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까지는 그 비대면 환경이었기 때문에 산업체 견학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이번 2학기 때는 가급적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조금 다시 약간 이슈 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상 대면 수업인 한 해는 견학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문 수업에서 진행하는 산업체 견학 프로그램은 저희 전공 2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도 같이 조인해가지고 한꺼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전체 전공 분야를 넓혀서 같이 공지를 드리고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공 기초 과목의 경우는 이제 2학년 과목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생물 원투, 화학 원투, 그다음 유기화학 인문, 응용생화학이라고 하는 4가지 커리큘럼이 전공 기초 총 과목 수로는 6개 과목 18학점이 전공 기초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공 기초 중에 저희 GLC의 특성상 3월 달과 9월 달에 입학생들이 학기별로 입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 교과에 대해서 조금 좀 곤란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에서는 바이오생활 생물의 경우는 원투는 선수 교과가 크게 작용이 되지 않도록 교과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용생화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응용생물학 교과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각 1학기, 2학기 생물 교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교양에 포함시키는 걸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유일하게 이제 그 선수 교과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기 편한 부분은 아무래도 화학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학 교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초 지식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과 투를 순차적으로 이수를 하시는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관련해서는 각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감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아까 개별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공 필수 교과의 경우는 저희가 기능성 식품학개론, 바이오 화장품학개론,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같이 나와 있는 바이오 기능성 소재학과 기초 실험, 요거까지 포함해서 4개 교과가 전공 필수로 되어 있고요. 전공 필수 교과 위에 있는 식품학과 화장품에 대한 개론 수업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있는 것은 바이오생활 기초 실험이라고 하는 실습 수업이 전공 필수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공에 대해서는 필수 과목 숫자가 여러분들 졸업 이수 여건하고 딱 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교과에 대해서 모두 수강을 하시지 않으면 졸업 학점 관리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3, 4학년들은 그 학점 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이오 기능성 소재학이나 이 세부 교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서 또 세부적으로 교과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공 선택에 대한 교과들은 각 전공 선택을 각 진로별로 전공 교과를 묶어 놓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공통 전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3개의 저희의 주 전공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면서도 기기분석학이나 바이오 통계학과 같은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전공에서 고르게 다 굉장히 중요한 필수 과목이고 기초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공 기초 교과에 대한 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최소화가 됐지만, 여기에 전공 선택에서도 공통 전공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이론 수업의 경우 2가지는 좀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시는 것이 매우 여러분들 향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후에 저희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그 전공 체계별로 각각의 교과들이 개설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2학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과학 심화 쪽에서 추가적인 교과목,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학 중에 첨단 발효공학 2가지 과목이 새로 신규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새로 모신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도 특히 여러분께서 잘 유념해서 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대학에서 코드쉐어 과목 2가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업 관련된 기업 그 과목에 대해서도 많이 귀 기울여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 업로드가 조금 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 개설 교과에 대한 개요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표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 이 자료도 업로드를 했는데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어 있는 각 개설 교과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스템에 중간에 시간 조정이 됐을 경우 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시간표로 지금 현재 최종 버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수강 신청 준비를 하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교양 수업이나 뭐 이중 전공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를 잘 고려하셔서 수업에 대한 수강 신청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학부생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희 지금 이번 22-2학기 개설 학기에 혹시 바이오 코스메틱은 개설되지 않나요? 앞에 학기별 개설 교과 구성에 나와 있는데 이번 학기에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게 바이오 코스메틱이 제가 좀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1학기 때 개설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학기표에는 저번 학기엔 개설 안 되어 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요? 요거 다시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고 따로 별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각 개설 교과에 대한 기초 정보를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각 교과목별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교과가 바이오융합과학계로는 입문 수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각 교수님들께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생활융합과학개론의 경우는 1학년들의 그 입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강의실은 이제부터는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국제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교과목의 경우 1학년 입문 수업은 2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5명까지 TO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일 때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입문 수업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한 두 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거의 대부분 몇 분들이 나중에 수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대신에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제 캠퍼스에서 강의가 열리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혹시 2학년, 3학년, 4학년이 수강 신청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에 걸리는 시간들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수강 신청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수업에서 저희가 이번에 바이오생활융합과학개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응용과학기술 분야 쪽을 4개를 주제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2020년도 2학기에는 차세대 의료기기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신용 교수님께서 맡아서 3주 동안 차세대 의료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바이오 관련해서 정영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웰리스 소재 쪽으로 해서 실제 건강기능식품 쪽 식의약 소재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공학과 변유란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바이오 소재 쪽 관련해서 미생물이나 소재 생산 쪽 관련된 약간 여러 가지 산업화 기술 쪽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강을 한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3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순서를 이렇게 1, 2, 3, 4로 했는데요. 이 각 모듈별로 연결해서 3주씩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사업체 견학과 그 다음에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는 실제적으로 8월 달에 좀 조정이 돼가지고 개강 이후에는 모듈의 순서는 좀 왔다 갔다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문 수업에 대한 내용은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오늘은 대부분 참석자들이 2, 3, 4학년들 중심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개요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바로 다음 생물교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각 교수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들을 직접 띄우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생활 생물2 이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생활식물 2를 맡은 이유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제 바이오 생활식물 1을 배웠었는데, 그것은 생체 분자, 대사, 유전자와 조절을 했다고 이제 배웠어요.
이건 분자 레벨에서 세포 레벨에서 배우는데 이번 2학기에는 바이오 생활생물 2에서는 이제 바이오 생활 공학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한 그 생물학적인 배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분자 레벨이 아니라 오르게즘 레벨, 그러니까 조직, 뭐 기관 단위로 배우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배우게 되는데 주로 배우는 거는 이제 인체와 관련된, 이건 사람과 관련된 그 생리를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공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생물학에서 유용한 건지 소용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 바이오 생활생물 2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냐? 이제 김성보 교수님께서 마치시는 응용생화학에서는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배우시게 되는데 바이러스에 관한 기초를 할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화장품 개론에 관해서는 이제 그 화장품의 영향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피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피세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다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화학 개론을 위해서는 이제 그 식품화학이 이제 인체에 주는 영향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인체 생리에 대해서 또 그 기초를 갖다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해서는 그 이제 웨어러블이라든지 어떤 첨단 기구가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주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도 인체 해부 생리학적인 기초를 갖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생활생물 2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그 생물학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예. 화면 공유 그 내려주시면 하고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바이오 생활 화학 2 정재환 교수님께서 관련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생활학 2 다음 학기 강의하게 정재환입니다. 저희 김성보 교수님 저기 바이오 생활학 2 그 자료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생활학 2는 1학기 때 이제 바이오 생활학 1에 이어서 화학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연대나 공대로 이제 입학을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우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 화학이 이제 저희 학부에서는 이제 이름이 바이오 생활학으로 이제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양적 관계라든지 원자와 그다음에 케미컬 반딩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배웠다면은 2학기 때는 이제 화학 평형, 그다음 반응 속도, 연력학 이런 좀 피지컬 케미스트리 쪽 연결된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양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합물들이 어떻게 이제 생성이 되는지 그런 케미컬 반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으면은 요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전반부에는 그러니까 아까 김성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학부 특성상 9월에 이제 그 2학년이 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업 전반부에서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하면서 원을 듣지를 않고 2부터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을 듣지를 않고 2로 바로 수업을 들어오시더라도 뭐 가능하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나름 준비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뭐 혹시나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애로 사항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충실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개개인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요청사항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가 좀 힘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수업 자료를 영문으로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다음 학기에는 수업 자료를 가능하면 한글과 영문을 좀 같이 사용을 해서 수업 자료들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화학을 배우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어드밴스 되는 그런 내용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바이오 생물학 2에서 듣는 특히나 이제 반응 속도에서 나오는 메커니즘 관련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유기화학 수업을 들으시거나 응용 생화학 수업을 들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바이오 생활학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상에 조금 급한 일정 뒤에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중간에 지금 저희 바이오 화장품학개론을 맡고 계시는 김효정 교수님께서 먼저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주시고 다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라서 순서적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예, 제가 먼저 공유해 드릴까요? 또 마음 급하실 것 같아서. 아, 예, 보이시나요? 예, 예, 보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기 화장품 과목 담당하고 있는 김효정 교수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 바이오생활공학 전공에서 화장품 교과목에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개설 과목이 3가지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개설이 되는 이제 바이오 화장품 개론과 그리고 1학기 때 개설이 됐던 피부 생명과학 그리고 화장품 기형공학 해서 이제 총 3과목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화장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브로드한 화장품에 대한 개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바이오 화장품 개론이 실적으로 필수적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브로드한 화장품의 학문에 대해서 이해를 돋군 다음에 보다 스페시픽한 나름대로의 화장품의 제형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기형공학으로 해서 3, 4학년, 9학년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화장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위가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 생명과학에 대해서 같이 병행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 4학년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해서 피부 생명과학이 같이 공통적으로 개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 3학년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 바이오 생활 기초 실험 중에 나의 피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간단하게
기초 실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필수의 실습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피부 분석과 그 화장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목이 같이 그 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개설이 되어지는 바이오 화장품 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학기에는 그 바이오 화장품학은 그 매주 목요일 그 오후 시간에 7에서 9교시로 3시간 연속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이 본 과목은 12일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즉, 지역사회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베이스드 러닝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론 학습을 한 것과 동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학교 근교에 남대로 그 화장품 뷰티몰을 같이 견학하고 그 경쟁 타겟 제품들을 시장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병행돼서 실질적으로 이론 학습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 병행된 제품들을 한번 그 학습함으로써 같이 그 시너지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부와 계명과 감성공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브로드하게 본다라고 하면 피부과학에 대해서, 계명과학에 대해서, 소재과학에 대해서, 제형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재의 감성공학들을 종합적으로 주제별 이론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별 이론 학습을 하고 나서 그걸 동시에 현장 시장 조사를 같이 그 2, 3회 정도 같이 CBL 참여 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CBL 참여 학습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그 화장품에 대한 이론 지식이 어떻게 제품에 반영이 되는지를 갖다가 보면서 같이 그 미래의 발전적인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그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본 과정은 이렇게 10일 과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수료가 총 15시간 이상의 활동 참여가 진행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활동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 프로그램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설명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그렇게 그러면 다음 번으로 네, 김성문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동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화면 공유 취소해 주시면 공유 중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순서대로 해서 이제 응용생화학 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응용생화학이라고 해서 뭐 응용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서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저희 교과목에 대한 그 기본적인 라직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학교 안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교과목이 여러 개가 개설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GLC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교육 특성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GLC 학생들만을 위한 교과목으로 개설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일반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생화학 교과를 열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시스템에서 생화학이라는 교과를 같은 이름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공에서는 앞부분에 뭐 응용, 뭐 산업 이런 내용이 붙는다든지 뒤에 뭐 개론 뭐 이런 얘기가 붙는데 사실 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개론만 배운다. 혹은 응용이라서 응용에 많이 집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그거를 너무 부각시켜서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3, 4학년 전공 선택이 아닌 여러분 2학년이나 3학년 초기 정도의 교과목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필수적인 전공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는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응용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응용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공부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열정은 기본적인 바이오케미스트리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생화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생화학을 여러분들과 배우게 되겠고요. 세천연관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생화학의 경우는 이게 묶어서 2, 3, 4교시로 해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으로 3시간이 시간표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3시간을 풀로 그 이론 수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생화학 교과 같은 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요것은 수업을 좀 여러분께 진행하는 부분은 좀 그 생화학은 뭐 바이오케미스트리는 디파인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게 생각을 하실 거니까 자 동영상 사전 청취를 조금 믹스를 해서 수업을 주제별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론 수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간고사 이전은 좀 더 기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사전 강의를 일주일 전에 먼저 동영상으로 제가 러너스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사전 청취를 하시고 수업은 약 2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총 3시간 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시간 수업을 여러분들이 사전 청취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그 기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개념으로 수업을 끝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우리가 화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화학인데 바이오가 앞에 붙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조금 더 그 생리적인 부분 혹은 그 형태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관이나 대사 생리 쪽에 대한 큰 부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면 생화학은 조금 더 세포 혹은 생물체 안에 있는 분자 레벨에서 유기적인 유기물들이 어떻게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난지에 대한 그 반응,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과목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왼쪽에 그림을 본 것처럼 아주 원시적인 미생물이나 오른쪽에 코끼리처럼 대표적인 굉장히 큰 포유동물조차도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화학 반응의 레벨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공통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사의 네트워크가 다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학 교과는 분야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바이오 오르가니즘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서는 기본적인 필수 교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 관련된 지식에 대한 학습은 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전공 기초로 꼭 잘 학습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스트라이어 바이오케미스트리 책인데 보통 이 스트라이어 바이오케미스트리가 2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핵심 생화학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좀 한 학기 분량으로 좀 필수 챕터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코스 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숏코스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바이오케미스트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하는 걸로 여러분과 전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기능, 대사에 대한 메커니즘,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세부적인 경로, 패스웨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질들이 전환해서 생합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포의 복제, 전사, 발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센트럴 도그마, 복제, 전사, 발현 부분은 생물 교과에서 1학기 때 생물 1에서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기 화합물의 반응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수업이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응용생화학에 대한 그 생화학 교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생화학 교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한 과목 더 있어서 같이 엮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생활 기초 실험이 교과가 2학기 때 개설이 되는데요. 이게 전공 필수 교과인데 저희 바이오 생활공학 전공에서 저희 전공 학생 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들이 1학기, 2학기 1년에 한 번만 1학기나 2학기 둘 중에 한 번 열려요. 그러니까 특히 3, 4학년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필수 교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번 다음 학기 8월 달에 졸업이신 분은 이번 학기에 바이오생활 기초실험 전공에 대한 필수 수강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처럼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생활 기초실험은 기초실습에 대한 연구실습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은 금요일 5, 6, 7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실습은 지도교수님은 저희 GLC 소속인 정영일 교수님하고 저로 돼 있긴 합니다만 티칭식으로 실제적으로 수업은 크게 6개 모듈로 해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는 신촌의 생명공학과의 연구 실습실인 2공학관 6층에서 진행이 되는데 송도에서 2개 모듈에 대해서는 송도에서 여러분들 그 실습이 진행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미리 좀 잘 인지를 하셔서 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로 수업을 그 몰아놨었는 오후로 수업이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송도에서 수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종일로 해서 2주 거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코스로 해서 묶어가지고 6시간을 수업하는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제이 코스 기업연구소도 그렇고 제가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강 신청할 때 가급적이면 기초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다른 과목 교수님들께 그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하면 그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출석에 대해서는 인정은 아마 해주시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금요일 오전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잘 고민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보면 그 세부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은 총 6개 교과로 해서 유전공학 기술부터 약물 전달 기술까지 저희가 대표적으로 응용과학 분야별 기초를 포함한 실습 교과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요. 별도로 저희가 그 별도의 교재가 저희 전공 내에서 따로 만들어져 있는 교재를 기반으로 크게 13개 주제에 대해서 중간 기말 빼고 중간에 이제 세미나 한번 포함시켜가지고 총 16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미생물 유전공학 쪽 관련해서는 저 바이오식품 생활공학 연구실, 그다음에 미생물의 생장 그로스 쪽에 관련된 내용은 식품 생명공학 연구실, 그다음에 단백질 화학, 분석 화학 쪽에 관련돼서는 의용식품공학 연구실, 피부과학과 화장품 설계 기술은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던 김효정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닥터 제이코스라고 하는 화장품 전문 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에 좀 가서 거기에서 직접 실습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내에서 화장품 실습을 하기 위한 전문 연구 랩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부설 연구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참고해 주시고 요때는 송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후보다는 오전 오후를 묶어가지고 풀데이로 해서 과목 이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설계가 진행 예정이고요. 다음에 분자진단 의해공학 연구실에서 분자진단 기술에 대해서 신영 교수님 쪽, 그다음에 나노 바이오공학 연구실은 정영희 교수님 약물 전달 쪽 기술 관련된 각각의 실습을 2주 단위로 해서 수업이 금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진행하는 미생물 유전공학 기술 같은 경우 송도 쪽에서 묶어가지고 하루 코스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 실습 환경이 굉장히 좋은 K 나이버트 실습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오전에 있는 수업에 그 여러분들이 지장이 있는 학생이나 그 고려가 좀 어려울 경우는 뭐 오후로 나눠가지고 2번 수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선택적. 그러나 화장품 쪽 관련된 실습은 좀 필수적으로 하루는 풀데이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각 해당된 주 중에 선택해가지고 한 주를 선택해가지고 참석하시는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관련된 실습 교과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바이오생활공학 전공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전공 홈페이지에 그 자료실에 보면 바이오생활 기초실험에 대한 온라인 튜터링에 대한 설명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연구실습 교과 전체 운영 체계나 온라인 튜터링, 그다음에 기초실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께서 강의에 대한 설명, 튜터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고 관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그 식품화학개론의 송하연 교수님께서 식품화학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카메라가 꺼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됐나요? 네, 카메라는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품학 개론 담당하고 있는 송하연입니다. 이 수업이 작년에 이제 처음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좀 굉장히 오붓하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식품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뭐 먹방, 맛집 같은 프로그램들이 매체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식품이 단순한 그런 영양소의 섭취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이렇게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4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량 성분으로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식품화학 개론 수업에서는 이들의 구조와 그런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반부의 중간고사 전까지는 수분,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의 일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중간고사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품을 그 원재료 그대로 섭취를 하는 경우는 과일이나 채소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데요. 그 원재료를 조리 또는 가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리가 된 것을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또 그 반응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반응의 결과로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주식인 밥도 이제 쌀의 구성 성분인 전분의 구조나 그런 특성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쌀이 밥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또 그 밥을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그 전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뭐 고기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을 통해서 조리를 해서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반응들에 의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업 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화학은 식품 성분의 구조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화학이 먼저 선이수되어 있어야지 수업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또 이 수업은 식품 과목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발표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설명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식품 관련된 좀 재밌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수업이겠지만은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식품화학은 앞으로 식품을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식품화학이라는 과목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지난 학기에 들으셨겠지만 뭐 기능성 식품학이라던가 식품가공학, 조리과학 등과 같이 다른 식품 관련 과목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화장품이나 기능성 소재와 같은 바이오 관련 다른 과목들과도 융합을 해서 응용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분석학 최한님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기분석학을 담당하게 된 최한님이라고 합니다. 기기분석학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인데요. 많은 분들은 보는 것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봐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고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또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기분석학의 첫 시작은 잘 보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잘 봐야 할까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 생활과학의 밭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봐야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이오 물질들 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료들, 저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기분석학이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 보는데 여러 가지 기기적인 툴들을 사용해야 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다음과 같이 습득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보는 기술이 저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눈 밖에서 즉 볼 수 없는 그 빛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분석 기기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폭넓게 저희의 니즈에 맞게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법들의 원리를 저희가 알아보고요. 그것들이 어디에 응용되어서 어떠한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를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이 강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은 타 분야, 여러 가지 교과의 가장 기본적 내용들을 습득하고 전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는 마지막으로 미래 헬스케어 시대에 통합적 시각을 가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아주 필수적 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다음에 학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전공 선택 과목이고요. 본 강좌를 담당하는 저의 이름은 최한님이고 그리고 강좌에서 진행되는 교과는 수구부의 기기분석의 이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강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주요 강의는 샘플을 먼저 세퍼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생화학 시료들의 분석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정 성분만을 세퍼레이션하는 세퍼레이션 방법, 그리고 그러한 세퍼레이션 된 그 샘플들을 빛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분광학 분석법,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것을 측정할 때는 질량과 부피부터 측정하듯이 질량을 알면 그 샘플의 아주 기본적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스 분석법을 통해서 시약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서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막 또는 공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PCB 기판 등등에서 일어나는 서페이스의 화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서페이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표면 분석법을 기초로 다루어 보고자 하고요. 각각의 기본이 되는 기기 분석의 기초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평가 기준은 총 4가지의 평가 기준과 1가지의 실습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총 100점 만점으로 성적 평가는 진행이 될 거고요. 출석 점수 10%, 그리고 과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론을 배우다 보면 실제 연습 문제를 통한 응용성을 좀 얻어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제는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것으로서 과제 제출을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 문제들에 대한 풀이는 수업 시간에 시간을 잡아서 중간 전에, 기말 전에 한 번씩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각각 40%의 비율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시험 문제는 객관식, 주관식, True and False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과 기말의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 과제로 제출한 문제의 30% 정도를 중간 기말에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 않고 견학 수업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면 연대 안에 있는 기기원이나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견학 수업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기기원을 돌아보면서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기들을 돌아보면서 실제 수업에서 배웠던 기기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워킹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는 기기분석학 수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강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다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마 학생들이 그 수업을 수강 신청하면서는 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이 나중에 또 차후에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학생분들은 각 수업 계획서에 보면 그 교수님들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연락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는 좀 자유롭게 사전에도 교수님들께 말씀 여쭐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첨단 발효 공학을 하고 계시는 안정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나요? 네. 네, 굉장히 조그맣게. 예. 네, 네. 제가 2학기부터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안정옥이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장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생물 소재를 산업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산업용 미생물 개발과 이를 통해 생물 소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발효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생물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아마 2학기부터 첨단 발효공학을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선 첨단 발효공학의 학습 목표는 이제 발효공정 분야의 생명과학 산업화 관련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이 발효공학은 뭐 바이오 소재들을 생산하는 데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석유화학 유래 물질들도 미생물을 통해서 특히 발효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생물체를 이용해서 배양을 통해 생산하는 동물세포 활용한 황체 의약품들, 단백질 의약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식품 소재 분야에는 이런 CJ 대상 사명사들이
발효 공정을 통해서 제품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의약 분야는 상당히 요새 많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한미나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 세트론 이런 데 회사들이 또 관련된 회사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는 이제 GS 칼텍스나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들이 미생물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특히 4학년 2학기 강의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의 그 바이오 공정을 통해 생산 또는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좀 제공할 계획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강의는 크게는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중간고사 전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산업 미생물을 개발을 하는 것을 좀 기술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파트는 생물 소재를 고생산성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적 발효, 그 다음에 분리, 정제 공정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이제 시험은 중간고사 때 이제 행해질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최신 발효공학 분야인 첨단 발효 장비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발효공정 제어, 그 다음에 생물공정 관련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LMO 관련된 위해성 평가 기술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발효공정 활용에 관련된 산업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론적인 중심의 이제 시험을 행해질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발표와 실습을 위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가능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견학을 와서 다양한 생물공정 장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활용되는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혹시 제 강의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그 학생들 질문 사항은 아마 별도로 오게 되면 제가 묶어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교수님들께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의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Q&A를 이후에도 계속 수강 시즌 전까지 진행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주실 교수님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김성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성재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제 거는 안정호 전달드린 박사님께서는 저 자료를 좀 공유를 내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해 네. 주십시오. 네. 예, 제 자료 올릴 동안 제 수업과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간 기초연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외국계 제약회사에 근무를 많이 했고요. 화이자나 머크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중에서 디벨롭먼트 쪽에 더 많이 이제 업무 수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우리나라 회사에서 의료기기 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백스라임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강의를 처음 맡게 돼서 여러분한테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대해서 공유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화면은 혹시 보이시나요? 아직 잘 안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강의 기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이고요. 학점은 3학점입니다. 수강 대상은 1차적으로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학년 또는 2학년이 듣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초반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보다 보니까 뭐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그리고 면역학 이런 쪽에는 수업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희 수업에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에 관계된 그런 이제 기초적인 학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화장품, 식품 등 최근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회사에 갔을 때 그 진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개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중간평가는 리포트 또는 그룹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말고사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초반에 한 3주 동안에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에 있는 그런 이제 인력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떤 학문적인 사항보다는 어떤 기술적,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플라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특허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그 컴패니언 다이그노시스,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케이션의 이제 주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컴패니언 다이그노시스라든지 화장품이나 식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가 심사 그리고 연구개발 전략계획 마케팅까지 여러분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석사나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박성민 그 학부생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좀 연계해서 제가 뭐 이거 그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이오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관련된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잡혀 있다가 그 바이오 코스메틱 쪽보다는 저희 전공에서 우선순위 해가지고 3, 4학년 쪽에 이제 학생들이 내년도부터 이제 취업이나 이제 뭐 진학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보강과 추가적인 강의가 오히려 좀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 기존에 있던 바이오 코스메틱 그 교과 대신에 새롭게 이번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이라고 하는 과목을 새롭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은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향후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산업계 필드에서 이쪽 분야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실제 많이 그 교수님께 많이 질문 드리고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래 바이오 헬스케어의 김유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바이오 헬스케어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디지즈, 그리고 다양한 기후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식량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더 대안 과제로 그리고 해법으로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고 그리고 더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저희가 중요하게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 테슬라도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기술 로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메디컬 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크게 세 분야가 있고요. 이 바이오 메디컬은 바이오 의약품, 재생의료,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약품, 단백질의약품, 백신과 같은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크게 세 가지 세대로 나눠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또 재생의료가 있습니다. 재생의료는 인공장기 세포치료가 있는데 인공장기 같은 경우는 인공장기 이외에도 이종 이식, 다른 동물에서 사람에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또 다른 물질에서 물질을 어떤 올간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라이즈가 그 바이오 헬스케어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스킨 로션, 그리고 뭐 클렌징 폼 이외에도 특수한 기능이 부여된 화장품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관리 시스템, 홈 헬스케어 기기, 그리고 뭐 웨어러블 시스템 같은 경우들이 있죠. 저희 뭐 흔히 사용하는 뭐 아이워치, 갤워치 이런 것들 뭐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뷰티케어 기기 시스템,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모 뭐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이 뷰티케어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발전되는 그런 전략, 회사별 전략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솔루션, 그리고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한번 같이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이 홈 헬스케어나 웨어러블,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의료기기 시스템, 항원, 항체, 단백질, 요즘 저희 코비드 19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에 대해서도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치료, 수술기기 시스템, 수술용 로봇, 요즘 뭐 다빈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볼 예정이고요. 또 기능 보건 보조기기, 재활훈련기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사에서 개발한 뉴럴링크, 그거는 필요에 의하면 뉴로사이언스도 간단하게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막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요. 그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친구를 이제 잠깐 빵 차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리플렉션을 해서 다리를 확 펼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다리를 확 펼치지 않게 되면 어떤 리플렉션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빨리 병원을 가야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는
그런 유로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보조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웨어러블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접목이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더라 뭐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또 영상 의료기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이죠. 엑스레이, CT, MR 같은 것들. 예전에는 이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상도를 낮추고 이제 몸에 있는 어떤 뭐 캔서나 튜머 같은 것들의 전이를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요즘은 전이도 줄이고 그리고 해상도도 높이는 테슬라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 양상들에 대해서도 한번 볼 예정입니다.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mRNA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볼 예정이고요. 기타 의료기기, 의료경, 치과 재료, 레진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기는 할 텐데 이거 이외에 의료기기 시스템, 의료 영상의료 시스템에서도 차세대 이미징 시스템이 요즘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캔서라든지 튜머라든지 그것들만 디텍션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만 개발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어떤 추세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저희 강의는 이제 16주에 걸쳐서 이런 강의 전반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 안에서도 큰 주제 안에서도 파트를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드맵 전략 분야에서 추가되는 것이 정신건강 헬스케어. 요즘 우울증, 디프레션이라든지 엔자이어티라든지 어그레시브한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헬스케어들이 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하더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임상과 비임상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비임상 같은 경우에는 식품, 미용, 의료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무조건 거쳐야 하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한번 동물 실험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식품 관련돼서도 1주 혹은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메디푸드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디지즈 그리고 디지즈 그 환자에 따라서 먹는 식품 그리고 그 식품들 또한 자기 그 관리하는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또 좋은지 본인 타입에 맞는 것들이 좋은지 이제 그 뇌와 호르몬과 또 위, 스토마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부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요즘 다 아는 사실이고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번 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김성재 교수님께서는 기술과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인재를 기업에서 선호하는지 그리고 이게 케이스에 대해서 위주로 알려주신다면 저희는 바이오 헬스케어란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어떤 추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선수 과목은 바이오, 생활, 융합, 과학, 개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선수 과목은 안 들으시고 이 과목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수강 대상은 1학년부터 3학년, 3학년이라고 적기는 했는데 1학년 학생분들이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네. 질문을 거의 안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쉽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야지 교수님들이 긴장하시는데. 근데 워낙 다들 내공들이 있으셔가지고 절대 긴장들은 안 하시겠지만, 네, 저만 질문 받았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과목이 왜 안 열렸나요? 그거에. 네,
자, 마지막 그 바이오 생활 창의 설계 관련된 그 실습 교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변경 사항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게 마지막 교과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바이오 생활 창의 설계 2라고 해서 창의 설계라고 이름 지어진 과목의 1, 2가 계속 학기별로 이제 교차로 해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 전공이 작년 2학기부터 연구 인턴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학점을 취득하는 걸 연계해서 방학이나 학기 중에 계속 연구 실습을 하는 그 교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뀌는 부분은 하고 공지사항을 같이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교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생활 창의 설계 2는 학기 중에 최소 시수 200시간을 충족하는 본인의 소속된 연구실에 담당 멘토 대학원생과 의논을 해서 플렉서블 타임으로 해서 총 200시간을 이수를 하시면 200시간 이수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성실도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나오는 리포트 제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항목을 기본적으로 봐서 실습 시간 30%, 실습 노트 40%, 태도나 정성 평가를 30%에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각 연구실의 담당 지도 교수님들께 학점을 부여받는 절대평가형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서 접수 8월 3일부터 9일까지 접수 기간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가 이미 올라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좀 일찍 공지를 한 이유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바뀌는 부분은 이번 여름 학기에 지금 방학 기간 중에 진행이 되는 지금 저만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지금 마이크가 잘못된 거 같아요. 김성보 교수님. 저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예. 예. 제가 어디서부터 안 들렸나 모르겠네. 제가 마이크가 좀 잠깐 중간에 꺼졌던 것 같습니다. 한 1, 2분 안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생활 창의 설계 2 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공지 겸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전공에서 여러분들 이미 참여하고 있는 뭐 3, 4학년 학생들은 좀 잘 아실 거고 새로 이제 진입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연구 실습에 대한 그 발표회에 참석하시면 전체적인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보면 저희가 방학하고 학기 중에 각각 그 충족 시간, 최소 시간 이수를 통해서 연구실에서 각각 연구 인턴을 하게 되면 학점을 3학점씩 인정받는 그 학점 인정제 그 연구 인턴 수업을 수시 개설로 해서 계속 연중으로 연간 기준으로 4개의 과목이 계속 순차적으로 열리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방학 중에는 그 수업이 실습이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방학 때 이수를 한 이후에 나중에 학점을 신청을 하는 전공 실험 말고 창의 설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학기에 신청하고 그 학기 중에 연구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과목을 취득하는 과목이 창의 설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창의 설계 2 과목이 2학기 열릴 텐데요. 최소 시수가 200시간 바뀌었다는 부분을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 관련해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기준은 96시간이지만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전체적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서는 최소 시수 200시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의 그 이수 기준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시고 신청서 사전 제출에 대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 있는데 8월 3일부터 9일까지 조금 일찍 여러분들 그 수강 신청하기 전 기간에 미리 수강 신청에 대한 신청서를 별도로 JLC 행정팀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기 중에 뭐 개별 코칭하고 발표 평가와 같은 것들을 전화 전체적인 발표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교과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연구실에 2022년도 2학기부터 200시간,
그다음에 신청서 접수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 면담이 없어도 신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존의 개념이었으면, 지금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 연구실에 지도 교수님께 면담을 사전에 하셔서 교수님께 면담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을 면담을 하셨던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 두 개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의 바뀐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번 방학 시작 시점부터 미리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과목 공지를 해놨고요. 관련해 가지고 접수 시간은 공지드린 것처럼 8월 3일부터 9일까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지도교사 사전 면담을 진행을 하셔서 준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구 지원에 대한 정보를 보면 모든 분들이 이제 사전 면담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초지원연구실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해서 멘토와 실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공 기초 실험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수고를 해주시는 지금 현재 6개 연구실이 배정이 일단 1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지원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외에도 학교 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연구실이 있으시다면 그쪽 그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들께 별도로 연구 인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면담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청서를 만약에 제출해 주신다 하더라도 기초지원 연구실 이외에도 저희가 포함해서 일단 학교 내 연구실의 경우는 저희가 포함해서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받을 거고요. 이후에 기초지원 연구실 이외의 연구실이 가고 싶은 희망사항이 기입되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수 이후에 저희 내부적인 교수회의를 통해서 그 연구실에 대한 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 통보를 같이 드리고,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 있는 연구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지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교과 안내 및 신청서 접수에 대해서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바뀐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외에도 세부적인 조건들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신청서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원연구실 6개에 대한 연구실에 대한 정보는 자료실에 보시면 지난 학기에 업로드 됐었던 각 연구실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각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를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설 중인 전체 실습 교과는 바이오생활 기초실험 필수 과목 한 과목 2, 3학년 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바이오생활 전공실험 방학 중에 하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하는 창의 설계 2개의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주의할 부분은 이 부분은 사전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사전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에 한해서 나중에 학기 중에 과목에 자동으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이 배정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오픈된 일정에 신청서를 직접 지자체 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대1 매칭 실습 진행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공실험이 기초실험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공통으로 모여서 진행을 하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일동 활동을 여러분들이 본인의 진로 혹은 연구 분야에 대한 활동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걸 또 학점으로도 인정받는 좋은 제도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기회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그 기초실험 전공실험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전공에 대한 모든 각 개별 교과별로 설명에 대한 그 개요 설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순서로 저희 전공책임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전공 설명에
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학생분들께 저희 행정팀에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잠깐 공지를 해주실 겁니다. 그 설문조사는 저희가 교과 설명에 대한 뭐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나 뭐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그 교과 설명에서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전달드릴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계속 그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끝나시면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조사를 좀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전공책임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9분의 교수님도 오늘 전공 설명에 그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전공 설명회를 쭉 보니까 우리 교과 체계가 어떤 과목을 먼저 들어야 되고 이런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돼서 어떤 4년 동안의 대학생활 동안에 본인의 미래 진로라든지 어쩌면 수업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돼서 향후에 이제 수강 신청하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설문조사 관련해서 좀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일시 행정팀 박철영이라고 합니다. 다음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교강사님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 지일시 행정팀에 찾아오시면 어떤 어려움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셔서 말씀하시면 잘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채팅창에 그 구글 설문 링크를 하나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채팅창을 여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만족도 조사 창으로 연결될 테니까 다 끝까지 작성하시고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2학기 수강 신청은 8월 12일부터 1차 수강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안내 받으셨겠지만 오늘 설명 들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 진행하시고요. 그 전에 혹시 이렇게 수강 신청에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팀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학년 수강 신청은 별도로 8월 24일 날 개별적으로 별도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2학년 이상들은 8월 12일부터 수강 신청이 진행된다는 일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채팅창 구글 설문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행정팀에서는 이상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귀중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학생들도 이 끝난 이후에 그 동영상은 별도로 저희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주변의 학생들도 소중한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하니까 되게 이름이 좀 허걱하는데요. 만족도 조사보다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로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꼭 그 내용에 대해서 잘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